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 2막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자, 그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진짜 오늘 문 앞을 딱 나서는데 이제 드디어 겨울이 왔구나. 부동산 시장만큼 이렇게 차가운 계절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전반적인 경제 시장 자체가 다 좋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돌려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만큼 이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지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다시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좋아지는 그 시장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좋아지는 시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내가 내 삶을 다음 100세 시대에 지금 이 100세 시대에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나도 궁금한 점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들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책들 얻어보실 수 있는데요. 02-2638-3970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조금 자세하게 상담 내용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41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 하안주공에 갭 투자 후 향후에 입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수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안주공 아파트 일단은 갭 투자로 먼저 매수를 하신 후에 나중에 거주도 하시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청자님 문자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주공을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좀 금매물들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하안주공은 굉장히 아파트를 봤을 때 향후에 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아파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이제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광명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입주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금 지난번 뭐 한 작년 그때처럼 이렇게 많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광명에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이 뉴타운이 지금 계속 개발되는 중에 또 이제 입주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우리 광명 쪽을 보면 여기가 이제 광명 뉴타운이죠. 뉴타운이고 또 철산이 계속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입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안주공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되는 거죠. 재건축 연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에 입주가 먼저 완료가 돼야 되고요. 입주가 완료되고 난 뒤에도 한동안은 조금 매매가의 상승이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안주공이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건데 물론 아파트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뉴타운이 새로 개발이 되고 철산 주공이 다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일대가 되게 좋은 아파트 주거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한 차례 상승을 하겠죠, 나중에. 그런데 이 가격이 상승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안주공 재건축이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입주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천천히 투자를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뭐 물론 이제 직장이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직장이 뭐 아마 이 부근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고라고 하면 내가 거주하고 투자하고는 조금 정확하게 좀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에 가까운 위치에 뭐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한주공을 선택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지금 바로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내년 상반기쯤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어디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래도 광명은 지금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만큼 이제 과열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이제 찍어준 거죠. 그런데 우리 투기 과열지구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 서울이 그대로 남아 있죠. 서울은 아직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큰 공급 물량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부의 송파 쪽에 국한된 이야기고 아직까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뭐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서울이 전부 다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좀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비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제가 한 군데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동구 쪽에 응봉동이라고 있습니다. 응봉동 쪽에 여기 응봉동 265번지 일대를 보시면 바로 응봉구 265번지 일대 여기가 되실 건데 행당역 바로 밑에 응봉역 사이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후보지.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 게 이 구역으로 다 모아타운으로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역이 지정되는 곳이 있고 지정이 되지 않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정되지 않는 곳은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투자하실 때 분명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응봉동 일대에 응봉동의 모아타운으로 설정된 그 관리 구역 하나는 전부 다 개발구역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 들어와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성동구 굉장히 좋은 입지다. 그중에서 특히 성동구에 있으면서도 이 한강변을 볼 수 있는 한강을 볼 수 있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서울숲이 있죠. 서울숲 조망도 가능한 이런 응봉동 265번지입니다. 요 일대에 가서 가지고 한번 물건을 한번 보시라.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 예정구역이라고 그럴 수 있죠.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구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초기에 진입을 하셔서 나중에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로만 판단을 딱 하신다면 응봉동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거주와 투자를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그리고 내 상황을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한주공을 선택하셔야 한다면 조금 천천히 매수를 계획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렸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 고민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현금으로 여윳돈 정도가 1.5억에서 2억 정도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재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좀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제가 부동산 쪽을 잘 몰라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서울 쪽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들 살펴봐야 하는 건지 자세한 부분 전문가의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낯이 익은데요. 그러신가요? 예. 지금 보유 자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말씀하셨고요. 예, 현금으로. 예, 재작년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2020년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2020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도 조금 안정권이긴 한데 조금 좀 불안하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맞아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렇게 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 대단한 용기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예. 쭉 지나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당장 이제 투자하고 나서 내일이나 아니면 몇 달 뒤나 1년 뒤에라도 많이 올라 있기를 바라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힘이 많이 드는데요. 조금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물론 불안은 하겠죠. 손해가 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것만 견디신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샀는 가격보다는 더 오릅니다. 무조건. 이 텀이 10년으로 봐요. 10년. 내가 10년만 딱 보유한다 그러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아니야라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면 틈새를 찾아야 돼요. 그 틈새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은 재개발입니다. 예, 재개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청자님은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금이 1억 5천에서 2억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재개발 중에 가장 안전한 거는 구역이 지정돼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역이 지정됐다는 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가격이 그만큼 피가 많이 높아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최소한 한 4억 정도는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된 거는 4억 이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장님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예,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채를 네네.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두 번째 주택 요 1억 5천에서 2억으로 투자하는 요 주택을 만약에 주택을 사게 되면 아시잖아요. 취득세가 8.4%가 나옵니다. 네. 예, 이 취득세가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게 허들이에요, 허들. 저도 뭐 부동산 하나 더 취득하려고 그러면 뭐 12.4%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선뜻 이렇게 다 알고는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양도할 때 이게 공제가 다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살 때 남들보다 한 10% 정도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건이 싸다면 그리고 향후에 오를 가치가 보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은 그래도 뭔가 좀 굉장히 마음가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돈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직장은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시흥입니다. 아, 시흥이세요? 예. 그러면 주택도 시흥 쪽에 있겠다, 그죠? 예, 아파트요. 예,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한 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보유로 일단은 직장하고 가까운 곳은 그곳으로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투자의 개념으로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서대문구 있죠? 예. 예, 서대문구 은평교하고 사이에 우리 보시면 3호선이 지나가는데요. 요 3호선 라인에 보시면 홍제역이라고 있어요. 홍제역이요. 예, 홍제역. 예. 제가 오늘 여러 군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군데만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만 투자하시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홍제역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홍제역 쪽에 한번 투자를 하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홍제역 바로 아래쪽에 오시면 여기 우리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했었어요. 역세권 재개발. 아마 제가 원래 뭐 중순이나 아니면 뭐 한 초순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투자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하는데 동의율이 뭐 한 40% 이상 받아놨더라.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청에다가 사전검토 신청을 한다 그러더라라는 걸 제가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보고 지금 현재는 동의율이 뭐 한 거의 한 60% 정도 달성을 했다 해요. 그리고 구청에 사전검토 신청이 들어갔고요. 사전검토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다 만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올랐겠습니까?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가 재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그렇죠. 예, 그때는 뭐 한 1억 7천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아. 그러면 제2의 이런 곳이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현장을 돌았을 때 인왕초등학교 있죠. 네. 요 위에 인왕초등학교가 있는데 인왕초등학교 바로 그 주변에 여기는 2구역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 이런 게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었고 실제 가보니까 추진위도 이제 사무실을 추진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사무실을 갖춰놔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 동의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구역이고 요 위에가 이제 2구역이에요. 네. 2구역. 요 2구역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1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 취득할 때 8.4%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남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축 있죠, 신축. 예. 예, 신축 빌라를 취득을 하시되 요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면 8.4% 내는 금액에서 85%를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15%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1주택자하고 동일한 취득세를 낸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왕초등학교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보셔가지고 신축 빌라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뭐 그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임사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갖고 계시다 보면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역세권 재개발은 그래요. 우리가 노후도가 제일 처음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노후도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주거정비지수라고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일대는 전부 다 주거정비지수를 다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는 데다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역세권 인근에 있어야지 됩니다. 이 재개발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역세권 재개발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용적률이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요. 한 700%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분담금 들어가는 게 되게 작아진다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용적률을 많이 받으니까 세대수가 엄청 많아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보통 우리 역세권에 세대수 많은 아파트를 다 찾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장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럼 대장 아파트가 될 소지가 다분히 보이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현재 재개발 투자하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서울에서는 재개발 투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후도 여건이 맞춰진 곳은 재개발로 추진하는데 그 재개발은 전부 다 신속통합기획으로만 받아요, 요즘은. 그럼 신속통합기획으로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2022년 1월 2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되는 뭐 빌라 다세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면 다 현금 청산이 돼버려요.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축에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모아타운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모아타운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역세권 재개발이에요. 이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없어요. 구역이 지정되는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준공만 나면 다 입주권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다 이쪽 일대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제동 인근이 지금 현재는 노후 주거 지역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주변에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아현뉴탄이나 북아현뉴탄이나 공덕 일대에 전부 다 이제 예전에 다 달동네들이 아파트로 바뀌고 나니까 거기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학원가 형성되고 이러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홍제역 일대도 위에 보면 여신내 일대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거든요. 홍제역 일대 재개발 추진, 재건축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일대가 다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아파트 군으로. 네. 예, 아파트 군으로 바뀌면 당연히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일단 이 지역 자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학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학군도 형성이 되고 이렇다 보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 3호선만 타면 바로 여기 종로로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제1의 상업지죠. 종로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바로 아래 3호선 타고 내려가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이니까 직주 근접으로서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곳이다. 나중에도 많이 찾을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1억 5천에서 2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홍제역 인근을 한번 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홍지역 인근 쪽으로 발품 팔아서 임장활동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6586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작년에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갭 투자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자녀 명의이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네, 간단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뭐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겠지만 검색을 해봐도 어떤 데는 된다, 어떤 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막 이래버리니까 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작년 2021년이죠. 2021년에 이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 대부분 이제 우리 주택법으로 기준을 삼거든요. 주택법으로 이 세금을 매길 때 원래 건축법에 대한 뭐 주택이 있고 주택법에 대한 주택 기준이 있는데 주택으로 보면 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우리 단독 그리고 공동이 있죠. 공동. 이게 이제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 단독은 뭐냐? 단독이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있고 건축법에서는 공간도 단독으로 치는데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 세 가지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라고 이 건축법에는 포함이 되는데 주택법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다중주택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놔요. 준주택. 그러니까 주택은 아닌데 거의 주택급이다 해서 준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노유자 시설 그리고 마지막에 오피스텔 이렇게 오피스텔이라고 이 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해서 원래 이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안 시켰는데 이제 작년에 취득을 하셨다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요 전에 2020년 아마 7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자세한 날짜는 그때 10일이었나 뭐 11일이었나 뭐 그랬을 건데요. 2020년 7월에 정부에서 이제 규제 방안을 발표를 할 때 뭐 취득세 중과한다 막 이랬었잖아요. 취득세 중과할 때 그때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취득할 때입니다. 취득할 때. 양도할 때가 아니고. 양도하고 취득은 완전히 달라요. 취득할 때 요거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주택. 요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그래서 2021년도에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취득세 할 때는 주택이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신다라고 하면 그 주택은 이 주택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취득세 부분이 굉장히 2020년도에 이렇게 7월 달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은 편인데 왜냐하면 우리 8.4%, 8%, 12% 이렇게 내고 취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아니면 주택 시장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자체가 이 취득세 중과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막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사는 거니까. 안 그래도 비싼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지방 세수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요즘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취득세 중과가 풀릴 것 같기는 한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긴 한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에 해당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세금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 세금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 세무사한테 돈 내는 것도 아까워. 진짜 그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아깝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있죠. 구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택가에 전화하시면 세무과에 전화를 하시면 담당자가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기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오피스텔도 작년에 사셨다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세무사께 가급적 세금 문제는 세무사께 상담을 받으시라. 세 번째 정 안 되면 구청에 세무과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상담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532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여유자금을 5억 원 보유하고 있는데요. 양재동과 상도동 그리고 역삼동 세 군데 중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억 원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양재동, 상도동, 역삼동, 강남 쪽과 강남 3구 쪽을 좀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이 가장 미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 알려주시죠. 네, 5억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고요. 양재동, 상도동, 역삼동, 다 좋은 동네입니다. 다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이 양재동, 상도동, 역삼동을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아파트보다는 일단 아파트로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아파트보다는 빌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5억으로 양재동이나 역삼동이나 상도동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저라면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5억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구역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구역이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 게 용산으로 가십시오. 용산. 용산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은 서울의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서울 3도심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종로 쪽 일대가 있고 한양도성이 있고 아래쪽에 여의도 있고 여의도 영등포가 있고 오른쪽에 또 강남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죠.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 한남 뉴타운 있고 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 개발 호재들이 잡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천지개벽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있을 곳이 용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어느 곳입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개발이 많이 잡혀 있는 곳이 더 많이 가치를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바뀌는 곳이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용산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산은 지금 5억으로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투자하실 곳이 가장 괜찮은 곳이 딱 한 군데 느껴지는 게 어디냐면 원효로 일가로 가십시오. 원효로 일가. 원효로 일가입니다. 요 일가에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자 자금을 가지고 용산 어디든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구역이 지정된 곳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구역이 지정될 곳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원효로 일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효로 일가는 일단 남영역하고 효창공원역에 더블 역세권을 위치를 갖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아시죠? 역세권 재개발 추진구역입니다. 추진구역. 그러니까 제가 추진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추진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다. 여기에 이제 좀 히스토리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가 지금 재개발하다가 다 난리거든요. 이 히스토리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시작을 했어요. 2020년 그때가 뭐 한 9월 달인가 뭐 그랬을 건데 여기에 공공재개발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었는데 원효로 일가가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후도가 안 맞고 주거정비지수에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탈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속통합도 했는데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똑같은 요건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요건들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이제 탈락을 했는데 여기 주민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주민들이 뭐 똑똑하신 것 같아요. 똑똑하셔가지고 이 주거정비지수가 안 맞으니까 뭐로 추진하시냐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걸로 추진하셨어요. 역세권 재개발은 역과 가까워야 됩니다. 일단 역과 가까워야지 역세권이라고 그러겠죠. 500m 반경 이내에 계셔야 되고 이 500m 반경에 드는데 오히려 노후도는 이 주거정비지수에 만족하는 노후도는 60%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개발은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66.7%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7%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 이상만 노후도를 만족을 하게 되면 재개발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7%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7%가 크니까 그 노후도를 만족을 하고 역세권 재개발의 주거정비지수 기준은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적 요건들을 만족을 하면 당연히 추진을 할 수가 있겠죠. 관에서는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이 돼가지고 2021년 작년 12월이죠. 한 요때쯤 됐을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이 행위 제한이 걸렸어요. 행위 제한이 다 걸리니까 행위 제한 걸리면 뭐죠? 건축 행위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도를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행위 제한이 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 공람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람이 났다는 거는 이제 여기 정비구역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테니까 뭐 의견 있는 사람 의견 제출해라. 그리고 주민 의견 듣고 청취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이제 뭐 남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만 받고 나면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되는 그 순간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신축되어진
행위자는 들어갔지만 그 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그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준공이 났다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 앞에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입주권이 나오고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딱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구역 지정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있다 그러시면 바로 그 신축을 취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신축은 구축보다 투자하는 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구축들은 뭐 7억, 8억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축은 5억 선 이내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마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 있으니까 여기 꼭 오늘의 일가에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이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구역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개발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구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구역 지정되고 나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 딱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버시라고 제가 오늘의 일가에다가 집중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상도동, 뭐 양재동, 역삼동 보시는 것보다 5억을 들고 여기 용산에 앞으로 많이 바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에 용산에 가셔가지고 특히나 그 중에서 오늘의 일가를 한번 샅샅이 한번 훑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계신 지역도 물론 좋지만요. 원유로 일가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향후 미래가치 충분한 물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로 온 사연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3년 정도고 여기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네. 분당 재건축이나 뭐 이런 향후 이제 개발 계획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나 아니면 샌리오시티 이 정도 이제 한 평대로 이제 옮기는 거를 고려 중인데 이 땅을 팔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음마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도 이제 뭐 괜찮지는 않겠지만 뭐그 분석 같은 게좀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향후 분석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전화 이 통신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음질이 고르지 못하거든요. 일단 제가 좀 질문을 정리를 해볼게요. 분당에 3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셨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거를 매도하고 음마나 서울 쪽으로 다시 이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걸 기다려보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분당 아파트 3년 거주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보고 계속 이제 계실지 아니면 지금 기회에 서울에 재건축이 되는 음마 아파트나 뭐 아니면 다른 재건축으로 갈아탈지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고요. 서울. 우리 이제 분당이죠. 분당은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자, 우리 일단 신도시 뭐 이때 당시에 설정된 일기 신도시는 5군데가 있죠. 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일산도 있고 뭐 분당도 있고 삼본 있고 뭐 등등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는 일단 신도시가 지어지게 되면 어떻게 지어지냐면 우리 도시계획학적으로 봤을 때 일단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몇 명을 집어넣을지 이 인구 밀도를 봐요. 인구 밀도를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수에 맞춰가지고 이 기반 시설들을 다 깔아놔요. 뭐 도로, 공원, 상하수도, 뭐 철도, 뭐 이 등등을 다 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당에 있는 인구 수에 딱 맞춰져 있는 그 기준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공동 이용 시설 이런 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을 시킨다 그러면 이 정비 기반 시설 자체를 다시 또 다 확장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늘어나야지 재건축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인구수가 늘어나야지 사업성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각 조합들이 사업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비기반 시설을 다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비기반 시설 만약에 1기 신도시들이 다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이주 수요는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등등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하튼 되어야 된다는 거고 될 겁니다.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처음에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1기 신도시를 생겼을 때 있죠. 그때 여기 강남에 계시던 분들 이쪽으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로 이사 가셨던 분들 많습니다. 우리 90년대 초반에 이제 분당이 완성이 되고 그때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뭐 비슷하니까 강남에서 분당으로 다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가신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 다시 지금 못 돌아오고 있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재건축이 돼요. 재건축이 완료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강남은 그럼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강남이 더 오르죠. 우리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 알겠죠. 강남 20억 오를 때 분당 10억도 못 올라요. 분당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강남 오른 거에 비해서 아직 한참 낮습니다. 그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특히나 재건축에 가장 꽂힌 이 음마아파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언젠가는 재건축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목전에 왔는데 그래 음마아파트로 지금이라도 갈아탈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갈아타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음마아파트가 더 떨어지죠? 분당은 더 떨어집니다. 음마아파트가 오르죠? 분당은 덜 오릅니다. 그렇게만 판단을 하시고 이사를 하셔도 되겠다. 갈아타시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저는 장담 못합니다. 더 떨어질지. 물론 더 떨어져서 좋은 매물을 잡으셔가지고 갈아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잘못 기다리셨다가 영원히 못 갈아타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 보유 자금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그러시면 바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잠깐 하나만 더좀 얘기하세요. 제가 음마아파트로 갈 수는 있는데 갔을 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재건축했을 때 그 추가로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거든요.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재건축했을 때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 분석이 가능하실까요? 분담금요? 분담금을 지금 왜 걱정을 하세요? 조금 더 이따가 걱정하셔도 되고 분담금이 만약에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 나중에 있잖아요. 전세로 맞추셔도 돼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전세로 알겠습니다. 맞춰가지고 내셔도 된다고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요. 가급적 이제 제가 계속 매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만약에 어떤 일정이 생겨가지고 진행을 못하게 되면 그 전에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토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주제는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값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투자할 될 곳은 어딘가? 투자는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지 앞으로가 미래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보이겠죠. 그래서 예전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예전에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지 투자에 성공하더라라는 것도 레퍼런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어딘가 시점은 지금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또 투자하실 분들은 괜찮은 투자지요. 한번 선택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오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모아타운에 대한 또 한 번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시 모아타운의 주요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아파트 값들이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특히나 모아타운에 관련돼서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구역들은 지금 거래도 좀 어떤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들도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에 제가 모아타운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또 모아타운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Q&A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Q&A 앞부분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Q&A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를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제 상담하는 시간과 이렇게 참 분배만 된다 그러면 제가 잘 맞추기만 한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지금 현재 서울시에 투자할 곳은 어딘가를 판단을 했을 때 모아타운이 굉장히 유력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아타운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은 앞전에 한번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안 되면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들으신 분들은 또 모아타운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정리를 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오늘 한번 설명드리는 걸 참고를 해보시고 내가 우리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에 투자가 꼭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분들도 이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아타운을 한번 추진해볼까?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모아타운은요, 일단은 우리가 공모랑 주민 제안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매년 이제 서울시에서 공모를 진행을 한다고 그러죠.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했었습니다. 2번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매년 한 번씩 공모를 진행한다 그러고 공모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공모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그 구역에 대해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하고 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 법정계획이라고 그러죠. 법정계획은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수립했는 거를 또 주민 의견 청취나 뭐 이런 걸 다 받고 의견도 받고 그리고 심의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승인. 이 주체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립은 누가 하느냐? 바로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승인은 시청에서 해줍니다. 시청. 그래서 이 수립 주체와 승인 주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있어야 될 상식 정도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일단 공모로 만약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를 이제 공고를 올리겠죠. 공고를 올리고 나면 자치구에서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자치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공모 신청을 하고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승인 끝나니까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 신청지 사전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선정을 딱 합니다. 선정을 하고 이제 공모 결과를 발표를 딱 하겠죠. 공모 결과 발표하면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 때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이 딱 나올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자치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관리 계획을 수립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수립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 됐죠. 수립이 되면 자치구에서 수립을 하고 나서 또 시에다가 이제 올리겠죠. 시에다 올리면 승인 신청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울시에서 주민공담도 하고 또 통합심의도 하고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다. 우리 여기는 관리계획으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엄격하게 따지면 실무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 받는 거하고 이 관리계획 수립하고는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투 트랙으로 진행해서 수립이 되고 나면 바로 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땅땅땅 진행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관리계획 수립되기 전에도 인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랬죠. 공모 방식과 주민 제한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가 조금 다른데 그 절차가 다른 것도 나와 있지만 그거는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Q&A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주민 제한을 할 때 모아타운 관리계획 제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중요한 게 이제 공모는 다 알겠어요. 자치구에서 이제 서울시에다 해가지고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민 제한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실제 여기 우리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 추진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요건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제안을 할 때가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미 이제 만약에 우리 하고자 하는 구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니면 뭐 재정비 그 뭐 소규모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택 정비 사업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조합이 2개 이상이면 됩니다. 이 가로 하나 그리고 재개발 하나 뭐 이렇게 2개가 소규모로 이렇게 2개가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이제 우리 관리 계획으로 승인을 해주세요라고 수립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이 없다. 조합이 아예 없는 상태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있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구역을 이렇게 경계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67%죠. 67%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요건이 있다. 첫 번째, 조합을 2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67% 이상이 되면 된다. 이 사전 검토할 때 뭐 재개발처럼 50%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67%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비예정구역도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나 아니면 뭐 재정비 촉진지구 아니면 정비구역 이런 것들 있죠. 기존에 하고 있던 걸로 해야지 모아타운으로 따로 추진을 할 수 없다. 이 법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계획의 수립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10만이 넘으면 안 됩니다. 10만 제곱 미만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을 할 때 이미 구청 담당자하고 사전 검토를 다 하셔야 됩니다. 구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이제 자치구 공모를 할 때는 알아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주지만 주민 제안을 할 때는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 협의 구청하고 이렇게 사전 협의 통해서 구역을 적정 범위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문가 사전 자문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전 자문을 거쳐가지고 관리계획 범위를 완전히 수립을 해버리는 겁니다.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기존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아타운 지정됐는데 안에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게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치한 지역이 모아타운 지정 요건만 충족한다. 그러면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치구 공모나 주민 제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 보면 사당동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랑 뭐 또 재개발 비슷한 것도 하나 있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인가 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구역은 관리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진행도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진행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관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가 진행을 하게 되면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홀로 아파트 2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같은 브랜드명으로 해가지고 전체 대단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로주택 정비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구역들도 모아타운에 같이 합쳐가지고 더 용적률 완화라든지 더 좋은 조건들 충족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좀 깊어지실 거예요. 자,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것들 비용 지원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모아타운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수립을 진행해 버리면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이런 시비, 도비, 국비 이런 거 지원받으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대신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비 기반 시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 이용 시설하고 8가지예요. 도로, 주차장, 공원 이렇게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이렇게 공동 이용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한 375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각 사이트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혜택들이죠.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공모 방식에 우리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로 진행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진행하고 있는 구역들도 모아타운으로 설정이 되면 같이 더 좋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고요. 02-2638-3970번,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